네, 어제까지 비가 내렸던 부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더웠죠. 기록적인 폭우에 폭염까지 아주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기후 변화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기후 변화 시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이동인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7월 말에 장마가 끝났으니까 이제 비는 안 오겠거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중부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왔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도 어제에 이어서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형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부 지역에만 많이 내렸다가 그치는 이런 기습폭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아마 모두들 아시다시피 여름철 장마라는 것은 북쪽에서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 이제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게 돼서 그게 정체가 돼 가지고 오랫동안 비를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장마에서도 보면 그 이후 또 지금 집중호우주 돌발 홍수가 나온 것이 지금 그 화면상에 보면 기상 레이더 부산 지역에 8월 16일 날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0분간 이동하는 구름셀에 대한 강수셀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네.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일반 장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 형태로 되어 있는 넓게 분포되고 키가 낮은 구름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것이 이제 보통의 장마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장마 이후에 이런 돌발 홍수가 나타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시면 빨갛고 보라색 영역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예, 저것이 이제 돌발형 대류성 구름이 되어 있죠. 네. 저것들이 지금 10분간 이동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병합되기도 하고 네네. 또 분리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녹색 안에 이제 붉게 있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돌발성 대류형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집중호우가 그렇죠. 폭우가 이제 나타난다는 건데 원래는 이제 장마 구름 형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죠. 아, 그렇군요. 예, 장기간에 잔잔하게 넓은 형태로 수평적으로 넓은 규모로 나타나는. 결국 그것 자체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향이 점차 빈도가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 장마 얘기할 때 8월 말, 9월 초, 그다음에 이제 추석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 시기가 역시 빨라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될런지요? 예, 지금 이번 호우를 보게 되면 이제 집중호우라는 게 사실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걸 집중호우라 하거든요. 이번 그 비의 특징도 보면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을 장마가 올 때 생성 시기나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전반적으로 가을 장마가 좀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간당 30mm 이상 오는 걸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그 빈도 자체가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부지방에 폭우가 올 당시에요. 수도권에는 물난리 그야말로 재해들이 사고들이 났었는데 부산은 그때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비 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날씨 분포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왜 나는 건가가 또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사실은 한반도의 기압 배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되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한반도의 기압 배치가 북쪽에서 찬기류 그리고 지금 또 화면에 나옵니다만 건조한 공기가 북쪽에서 하강하고 있고 반대로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것이 부딪혀서 정체전선이 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호우나 이 돌발 홍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북쪽에 보시게 되면 오호츠크의 고기압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 작은 저기압의 소용돌이가 아주 크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호츠크의 고기압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전선을 더 강화시킨
그런 정체 전선의 역할을 하게 원인이 된 그렇게 거죠. 발생한다는 거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저기압이 이제 고기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그리고 위아래에서의 예.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고 또 우측으로 동쪽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된 그 것이죠. 차이가 나는 정도의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날수록 그 어떤 정체 전선이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정체전선은 우리가 마치 남녀가 서로 처음 만날 때 예. 서로 팽팽하게 대비를 하죠. 네네네. 그것처럼 차갑고 따뜻한 것이 반대 성질일수록 그렇죠. 서로 세게 그렇죠. 부딪힌다라고. 혼합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부산 날씨라든지 뭐 부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뭐 아열대 기후 같은 성질이 나타난다. 여기가 마치 동남아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기후가 그렇게 좀 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30년 이상 어떤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아열대 기후의 특성인 동남아시아의 어떤 스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이 아열대 기후로 되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물론 뭐 요즘의 추세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자꾸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래에는 우리가 뭐 가까운 미래가 되겠죠. 네. 아열대 기후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은 아열대 기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그렇게 갈 섣불리 가능성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커지고 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도 봤지만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자연이 참 무섭구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현실 삶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주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뭐 대책을 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기상 이변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회 취약계층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폭염 또 폭우 뭐 하나같이 다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네네. 특히 이제 농사철에 그 논밭에서 일하시는 노인분들, 이제 폭염에 시달리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반지하라든가 이번 중부지방에 왔던 폭우를 보게 되면 반지하, 그 다음에 산지대에 있어서 실제 그 배수 시설이 어려운 그런 곳에 취약계층들의 많은 피해가 보일 거고 예상이 또 있죠. 됐던 곳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건 정부가 이번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난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놓은 게 좋겠습니까? 방제 시스템의 어떤 구축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요. 실제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는 곳에 실제 기상 관측망을 좀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좀 확대시키는 그런 거죠. 이제 산사태라든지 이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경대학교 이동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